진짜 솔직하게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이 숙박업이 그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이 벌리나요? 돈이 네. 진짜 많이 벌립니다. 옆 건물은 근생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임대료 뭐 한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숙박은 한 방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벌립니다. 월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만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숙박 구조를 읽어드리는 남자 호텔 박사 K 이재경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항상 혼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또 요소를 주고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숙박업의 진짜 현실을 대신 파헤쳐줄 아름다우신 아나운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 하나씩 질의받아보면서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진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이라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숙박업 돈 된다더라, 지금 시작하면 늦었다더라, 이렇게 말은 많은데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장된 성공담도 빼고 지금 시장 기준으로 진짜 현실만 제가 시청자 대신 끝까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진짜 이게 날카롭게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숙박 비즈니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감이 아니 구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멋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 나가지 마시고요. 오늘은 진짜 한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근두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자기 숙박업이 다시 이렇게 핫해진 이유가 궁금한데요. 요즘 숙박업이 기회라는 말처럼 리모델링 사례도 많아졌고 네. 또 창업 문의도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한테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뭐 전화 통화로는 한 달 통화량이 거의 25시간 정도 나와요. 언제 주무세요? 25시간 정도가 나오고 미팅도 하루에 뭐 한 4-5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또 전화 저희 회사 통해 가지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할 따름인데요. 이렇게 숙박이 또 핫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여행 수요가 조금 회복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사실 해외로 나가는 수요들도 많이 좀 억누르게 되었었고 또 우리 국내에서 이제 연인들이나 또 가족들끼리 여행하는 이 여행 수요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제 관광 숙박시설에 코로나 이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그 이상으로 회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회전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회전율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굉장히 영업이 성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핫한 키워드죠. 호스텔. 네. 용어도 아마 영상이나 유튜브나 SNS 보셨을 건데 에어비앤비, 호스텔 이런 산업도 지금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불어 가지고 저희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도 숙박 부동산을 좀 개발을 해보고 싶다,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소비 트렌드가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저희가 물건을 산다라는 것들에도 포커싱이 맞춰지긴 하지만 이제 또 경험을 좀 사기 위한 지출을 하는 경향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숙소에서 잤다라는 것들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또 뛰어난 경험을 가져가야 되는 또 상품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 너무 예쁜 숙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최근에 예쁜 숙소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요 되게 좀 감성적인 네네네. 약간 그리고 해외 여행 온 것처럼 네네.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 온 것 같은 이런 모텔, 숙박 장소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요즘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숙박 요금에서 그 2배, 3배를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서울의 주요 5성급 관광 호텔들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내가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내가 호텔에서 잤다, 일반 숙박시에서 잤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휴식과 편안함, 여가에 대한 퀄리티를 올려주는 트렌드가 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게 또 어디로 많이 표출이 되냐, 뭐 유튜브나 또 SNS 같은 경우가 나 되게 좋은 숙소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라는 것들로 또 스토리나 네. 그다음에 게시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SNS의 역할들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숙소를 고를 때 그냥 예약하지 않고 꼭 한번 서치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SNS도 정말 중요하고요. 숙박업은 사실 어제 오늘 생긴 업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요즘 들어 다시 핫해진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 숙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탐내하지 않는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좀 해보고 싶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카페, 그냥 멋진 식당들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숙박 비즈니스는 그 축에서는 사실은 속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트렌드가 변하게 된 사례가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맞아요. 예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이제 언더그라운드 시장, 정보가 많이 없는 형태로 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인 거예요. 아, 숙박업이. 그렇죠. 예. 그래서 매출을- 이렇게 핫해진 거네요. 맞아요. 매출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지출을 제외하고 봤을 때 운영 이익적으로 수익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사실 많이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에어비앤비가 지금처럼 관심이 없을 때 또 해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세상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랑 경쟁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모텔이나 여관으로 운영하시는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 저희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 숙박 비즈니스를 했을 때 시장에서 무조건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부동산의 또 성격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땅과 건물을 매입해야지만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성격도 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에 사실 투자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상가 부동산 이런 것들도 임차인이 못 맞춰지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대체 투자 상품으로도 숙박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통화하면 거의 90%는 숙박업과 1도 관련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요즘 숙박업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네네. 알았으니까 이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그리고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숙박시설을 거의 한 100개 넘게 또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그다음에 케이스별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경험이 그래도 조금 뛰어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유튜브 영상에 제 경험과 또 그쵸. 이제 아이디어와 노하우들을 좀 올리는 이런 길도 좀 해보고도 있고 이걸 또 사업화 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회사도 또 재밌게 또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진짜 이 숙박업의 찐 전문가시다라는 이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숙박업도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옛날 방식 그대로 운영하면 망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옛날 운영 방식과 비교해서 현재는 어떤 게 가장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께서 감으로 좀 이제 부동산을 개발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출을 얼마 낸다라는 거를 수치화해뒀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숙박업 부동산은 무조건 데이터로 풀어야 됩니다. 부동산을 살 때도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당 2천만 원의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옆업체든 보니까 1,500만 원의 부동산을 샀네? 그럼 나는 좀 비싸게 사는 거지 않냐? 나는 이런 1차적인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쟁업체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밀고 있냐? 그러면 그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넘어서기 위해서는 주변 상권의 데이터들,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또 그 소비력은 또 숙박 단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포괄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배달 시켜 드시면은 전화로 시켜 드시나요 혹시? 아니요, 앱으로 결제하죠. 하시잖아요. 숙박업도 예전과 많이 변한 거는 앱으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맞아요. 미리 예약하잖아요. 맞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거나 또는 뭐 온라인에 사진이나 금액을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앱 데이터가 또 시장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업장들이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내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라는 것도 정도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좀 얻기는 쉽진 않겠지만 저는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 수익까지 알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주변 업장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돌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간접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 분석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들 자체가 완전히 이제 데이터화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확실한 데이터와 차별점이 있다.
있다면 네네. 숙박업도 무섭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운영 가격도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가격은 근데 아쉽게도 똑같아요. 엥? 똑같아요? 네. 왜 안 올라갔을까요? 혹시 점심을 18,000원에 판다. 사람들이 잘 사 먹을까요? 그 집은? 안 가겠죠. 그죠? 근데 특별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뭐 맛이나 뭐 다른 특이한 메뉴들, 또 희소성 이런 것들이 또 고려가 돼야 되는데 숙박업이 진짜 그런 희소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 방식도 결국에는 돈을 쓴 만큼 그만큼 진화를 해야 돼요. 그쵸.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챙겨야 리스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네. 네, 요즘 숙박업도 앱에서 결제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플랫폼이 중요할까요? 플랫폼 엄청 중요해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제가 1억을 번다고 하면 호텔에서 이 중에서 앱으로 결제되는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앱이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해요. 거의 90%가 나와요. 근데 앱 결제가 90%가 나온다고 하면은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네. 그래도 좀 한 20%? 20%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는 거의 한 10% 정도가 돼요. 그러면 9천만 원에 10%면 한 900만 원 돈 정도가 또 이제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앱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매출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세상도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숙박업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려면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숙박업 이미 많고 경쟁도 네.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건지 아니면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이런 중소형 숙박이라고 합니다. 여관이나 모텔업을 등록돼 있는 개수가 한 23,0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뭐 지방도 있고 서울도 있고 여러 가지 광역시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개발한 게 이제 100개 정도거든요. 수치만 봐도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좋은 상권들에 좀 입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게 되면은 좋은 금액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게 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도 충분히 있고 1년에 그 동네에 오픈하는 매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께서는 제가 A라는 동네에 지금 좋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이러면은 A라는 동네는 나는 뭐뭐 때문에 좀 싫어. 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거절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 동네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호텔들이 또 한 두세 개가 또 런칭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사람들이 나도 저기 좀 사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근데 항상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쌀 때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입니다. 근데 쌀 때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좀 놓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많은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네. 네, 숙박업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걱정 많으셨던 분들 희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경쟁을 피하려면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을까요? 근데 가격을 낮추는 거는 운영하는 사람들 관점으로 했을 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큰 비용을 투자를 하잖아요. 부동산을 사는 것부터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들 또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비용 자체는 계속해서 투자가 될 건데 적어도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전과 주변 업장들에 대비했을 때는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이? 그럼요. 그래서 자본의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가구도 화려해요. 가전도 엄청 좋아요. 그런 거를 운영한다고 해서 객실 단가를 올릴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내가 이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좀 구비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속하면은 조식 제공. 근데 따로 결제하면 더 비싸. 이런 것도 되게 전략이 그렇죠. 있죠? 이거를 이제 가격을 상품과 같이 묶어가지고 패키지화했다. 근데 숙박과 기타 부대 시설과 서비스를 묶어서 패키지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작은 중소형 모텔들은 이런 전략을 쓰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도 혼자 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면 너무 성공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언제든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도 뭐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이 숙박업이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이 벌리나요? 돈이 네.
진짜 많이 벌립니다. 투자금 대비 나오는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수익률에 대비하게 되면은 이게 그 어떤 사업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딱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옆 건물은 우리가 근생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숙박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옆 건물의 같은 면적에서는 우리가 임대료 뭐 한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숙박은 한 방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월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만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같은 공간 대비 돈을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 자체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다 이제 본인의 노동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숙박업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요. 요즘에는 저희가 무인화 시스템 이를 또 구비를 해놨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아예 없어도 손님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효용가치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똑같은 투자 금액으로 숙박업이 많은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전에 있는 운영하는 매장 같은 경우는 월에 한 3천에서 4천 정도 남거든요. 그게 이제 1년이면은 벌써 한 3억 6천 정도가 그쵸? 모이잖아요. 현금이 남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자, 다음 부동산도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자산을 조금 증식하는 경우가 진짜 좀 정석 같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하려고 시드머니 모아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맞아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숙박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오늘 너무 새로운 좋은 소식을 되게 알게 놀라셨죠?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구조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는지 너무 세세하게 풀어주셔서 네, 근데 여러분 아직 저희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제가 파헤쳐 볼게요. 공사라고 하는 것들을 견적을 받아봐요.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 심리상 무조건 싼 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 함정이 조금 있는 거예요. 건물 뜯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값을 바뀐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여기 뭐가 문제가 더 있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잘 만들어지더라도 매출을 잘 내야 되겠죠. 이 매출을 잘 내기 위한 전략들이 또 있습니다.